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월 16일 새벽 2시 반이 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밤중이야 2시 반 넘어서 지금 방송하는 이유는요. 오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행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둘이서 말이죠. 완전 난장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자, 이거 둘 다 아주 중요한 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저도 시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모 강간한 여성이 이제 아기를 낳는 게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요 말을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고소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참 씁쓸한 내용인데요. 하여튼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을 잘 수가 없는 게요. 추미애 아들이 결국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참 뻔뻔하기가 말이죠. 이게 사람이 다를 쓰고 이 정도로 뻔뻔할 수 있나. 그러고 나서도 국회의원을 해먹겠다고 하남에서 출마해가지고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추미애.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자, 이 추미애하고 지금 우리 이용하고 붙게 돼 있는데요. 이용 의원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장해찬 지금 후보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내일 중으로 오늘 밤에 예를 들어서 도태우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후보를 최소한도 최종적으로 취소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심야 토의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오늘 일단 회의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결론을 못 내리고 내일 다시 그만큼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보도의 흐름을 보면 내일 취소될 가능성이 좀 많은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뢰할 만한 뉴스 미디어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진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박용진이가 신청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전략 공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빠르게 한 20분 안으로 정리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지금 피곤하실 텐데 여하간 제 심야 방송 여러분들께서 항상 많이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요, 추미애 아들 이게 한참 이게 사건이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저도 방송을 많이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토리를 다 알 겁니다. 이 추미애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연속 3번 휴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휴가를 받고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상적인 휴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휴가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휴가 지멋대로 썼으니까 무단 뭐라고 그럴까요? 무단 외출, 무단 휴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수사를 했는데 당시 동부지검장이 애완견이에요. 그래서 동부지검장이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혐의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했어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말에 재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재수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아들을 소환했잖아요. 아들을 소환했는데 이 아들이 응하지 않아요. 아들이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작년 연말에 도망갔어요. 뚫기회로 도망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윤석열 검찰도 참 시원찮네요. 아니, 소환 조사해가지고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론에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줬어야죠. 그리고 추미애를 우리가 또 단단하게 또 비판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그동안에 2022년도 재작년 연말에 나갔으니까 한참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때도 추미애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매일같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당시 너는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느냐, 네 아들은 어디다 뒀느냐, 이거를 우리가 문제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2022년 연말에 나갔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윤석열 검찰이 알아가지고 만약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조치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국 시 자동 통보니까 공항에서 잡겠다 이거죠. 참 그래서 윤석열 검찰도 한심하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원욱 검찰총장,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잘라야 된다, 안 잘라야 된다 할 때 지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새는 데가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도.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2017년도 군의 휴가 기간은 언제 쓴 휴가냐? 2017년도에 휴가를 썼어요. 2017년도에 휴가를 썼는데 당시 왼쪽 무릎 수술을 이유로 해서 3차례 휴가를 사용했는데 세 번째 휴가 당시에 사전 승인 없이 그냥 무단으로 휴가를 썼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이게 2017년도 쓴 사건인데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터져 나왔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근무를 했던 현모 사병이 현모 사병이 말하자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렇죠, 이제 병사병 근무를 마치고 퇴역을 해서 이거를 폭로했어요. 폭로한 게 2019년도 12월 달에 폭로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를 해요. 2020년도 1월에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들의 허위 병가 연장 국무부대에 지금 청탁했다.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추미애 보좌관이 개입됐다.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보좌관, 추미애 아들, 추미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2020년도 9월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맨 처음에 고발할 때 군무이탈 방조, 군무 기피 목적 위계, 그 다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아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동부지검에서 2020년 9월에 아들 추미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 그 다음에 군 관련 인사 모조리 싹쓸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대검에서 당시 수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 재수사를 결정합니다. 이게 2년이니까요. 2020년 9월이니까 2022년도 9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이 출범하고 나서 한 4, 5개월 뒤에 재수사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재수사는 어디서 하느냐? 본래 수사했던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휴가 담당 장교, 직속 상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 조사했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도 균형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라 통보를 했어요.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띠르기예로 출국한 사실이 이제서야 알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국 사실을 확인한 이 검찰은요, 이 아들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어요. 즉 입국시 통보에는, 그러니까 해외로 이렇게 도망 나갔을 때 기욱하면 바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참 이렇게 어리석하게 구멍이 성성 뚫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 데서 정말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말이죠. 엊그제 3월 14일 날 하남갑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야, 참 가관이네요. 이렇게 뻔뻔스럽기가 한이 없네요. 예. 그래서 국민의 선택, 하남 시민의 선택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참 면목이 말이죠. 얼굴이 두꺼워도 이 정도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도 민생경제 진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DJ가 얘기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유익이 3대 위기에 빠져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이라는 꽃길 대신에 법무장관 독배를 들었다. 아니, 누가 자기를 국회의장 시켜준대요? 야, 참 꿈도 야무져요. 여하간 지금 이제 하남 출마까지 14일 날 선언했는데요. 이거 반드시 낙선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정도로만 한 심야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반드시 낙선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우리 자유우파에서. 자, 이번에는요, 이 진중권 교수가 CBS 라디오에 박지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대대적으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 이 한번 자료화면, 요게 이제 박지홍의 한판 승부. 여기 써있죠? CBS 라디오. 자, 왼쪽에 진중권 교수, 오른쪽에
지금 김행 전 장관 후보자. 둘이서 벌써 뭐 화가 난 표정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난상 토론이, 토론이 아니죠. 난상 고성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사회자가 마이크 좀 꺼달라.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한테 부탁해갖고 마이크는 꺼졌지만은요. 이게 또 유튜브로 다 생방송이 됐어요. 한 5분 정도 싸웠답니다. 대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사과하라. 시청자들한테 사과하고, 사회자도 사과하고. 근데 사회자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는 거 다 좋아요. 뭐 필요한 절차죠. 진정성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 그러나 이게 진정한 사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 활동, 그 다음에 김행 전 장관 후보자도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방송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도 그동안에 많이 또 비대위원도 하고 그랬나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 그 비례대표 좀 공모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진중한 자세가 낫지 않았느냐.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공인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좀 지나치게 심했다. 예, 지나치게 심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그냥 사과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둘 다 별도의 진정한 사과의 뜻을 담긴 별도의 입장을 내라. 아예 SNS들 많이 하잖아요. 페북에다가. 예. 그래서 둘 다 이 공인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냐. 더군다나 김행, 지금 이 전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말이죠. 뭐 그동안에 장관 이 청문회 할 때 특정인과의 어떤 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이 의혹이 떠올라가지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야권에서 굉장히 공세를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방송에 나와서까지 발언할 적에는 좀 더 진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정이 나더라도 아니 방송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방송 끝나고 나서 멱살을 잡고 싸우든 말든 간에 예 그러는 게 낫지. 방송에서 고성 지르고 난리를 치고 이거 수준 이하의 토론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방송통신심의회에 넘겨갖고 이런 사람들은 방송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말이죠. CBS에서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마십시오. 예, CBS에 체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행도 초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김행도 더 이상 응하지 말아라. 응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진중권 교수도 방송에서 하차하고 당분간이라도 그리고 김행도 초대를 하더라도 방송에서 초대하더라도 나가지 말아라. 더군다나 비례대표까지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이 말이죠. 예, 더군다나 지금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막말 마음 가지고 지금 완전히 파장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여놓고서 비례대표를 신청했을 때 이 공천심사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심사할지 저도 궁금해져요. 예. 저도 궁금해져. 아니, 저도 방송하다 보면 열받아갖고 저도 막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저도 느껴요. 저도 방송 저도 몇 년간 많이 나갔어요. 예. 자, 그러나 이거는 지나쳤다. 둘 다요. 누가 옳은 말을 했고 안 했고는 나중 문제고요. 나중 문제고 그 방식이 토론하는 방식이 아주 잘못됐다. 예. 이건 수준 이하의 토론 방송이다. 이렇게 저는 혹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혹평은요.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토론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현격하게 떨어진 토론 방식을 취한 거. 요 점을 저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수준이 저렇게 고성하고 난장판 치고 사회자가 말이지 방송 마이크까지 끄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저도 이 정도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핵심은 그거예요. 강간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을 경우, 임신했을 경우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낳지 않아야 되느냐,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 가지고 내 말을 김행의 말을 진중권 교수가 그러자면 왜곡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드릴게요. 예. 김행,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 고정 패널인 진중권 교수에게 김행 전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제가 한 번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진 선생님이
그걸로 저를 엄청 공격하셨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강간을 당했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예, 낳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낳았다면 가정절입니다. 가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는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낙태를 금지한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즉 강간을 당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강간을 당했을 경우는 이 가톨릭 국가에서도 낙태를 허용하니까 강간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거죠. 이런 거는 상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정해갖고 낳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전제가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5분간이나 난장판을 만들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요. 이 박재홍 진행자가 2012년도에 한 김행의 발언을 정확하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김행 의원이 2012년도에요.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로를 다 낳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성폭력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코피로를 낳는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냐? 따져요. 그러니까 김행 의원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었다. 예. 그러면서 김행 의원이 총선 끝나고 고소할 리스트에 진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다. 진 교수는 에이 하세요. 그러니까 김행 의원도 예 그럴게요. 딱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말 한마디로 폄하하지 말라. 제가 언제 강간당해 생긴 애를 낳으라고 했냐.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본인이 표현하는데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셔야 한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언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요. 오늘 정상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것 같다.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계속 언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자가 그만하세요. 언성을 높여서 진행자가 말려요. 진행자까지도 이제 열불이 나니까 그렇지만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결국은 마이크 꺼주세요. 이렇게 엔진한테 요구를 하고 결국 몇 초간 마이크가 꺼진 채로 방송이 계속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행자가 두 사람이 진정한 후에로 청취자에게 사과해달라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진행자도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방송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 김행 비대위원도 참 대단하신 분이고 진중권 교수도 대단하다. 저울로 달면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요 정도까지만 한밤중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박용진에 대해서는요. 지금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심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공천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해찬 지금 후보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국면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장해찬 과거에 2014년도에 난교를 들게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참 이게 해도 이건 너무했어요. 아니 24살이면요. 알 거 다 알죠. 내가 24살이고 사회생활이 약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예 20대면 지금 20대면은요. 더군다나 우리 때도 20대면 다 컸는데 이거는 아니 우리가 이준석이 26살 때 성 접대받은 거 욕하잖아요. 26살이면 나이가 어린 나이입니까? 예. 완전한 성인입니다. 완전한 성인. 24살, 대학생인데 완전한 성인이죠. 예.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장해찬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사무실 1층 동물병원 벽화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등등등 아주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조차도 장 후보는 도태우보다도 더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빨리 매듭 지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심야 토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도태우의 경우는 심야 토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일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고요.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공관의 내부에서도 도태우 후보의 발언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당 지도부도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수렴 중에 있고요. 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 현지 분위기는 현지에서 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자르냐 마느냐 하는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로 인해서 심력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철없던 20대 시절 쓴 글로 10번, 100번이고 후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은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것도 말이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장고와 같이 사과한다면 정치와 사회에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20대였으나 정리된 표현으로 자신을 다듬을 줄 몰랐다.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한다. 요거는 뭐 말이 돼요. 요거는 뭐 지금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데 있어 보이지만은 철없던 20대 시절 쓴 글로 철없던 20대. 아니 20대가 철이 없다? 지금 세상이 이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영악해지고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졌는데 20대 철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 요거는 사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족.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내일 결론이 나는데 조금 어려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뭐 또 모르죠. 또 내일 회의에서 또 어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지. 자, 이 정도에서 장해찬도 굉장한 위험 국면에 지금 빠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추천 5명은 국민추천 후보 5명도 발표했고, 그리고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훈에 대해서는 공천 유지 결론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심야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저도 말이죠. 더 좋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야방송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